안녕하십니까. 아디앗줄의 아디입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방인데요. 지금 시각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현재 제가 준비한 시간은 1시 35분이었고요. 제가 뭘 좀 하느라고 2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번째 방, 그리고 5번째 방, 그리고 4번째 방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연대 TV발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을 정리한 것을 그대로 읊어가면서 8가지의 꼭지의 제목을 뽑아서 3개, 3개, 2개 이렇게 제가 읊어서 4, 5, 6 동영상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김두리 교수께서 강연하셨던 더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고 비록 2020년도 강연이긴 하지만 김두리 교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내용들을 설파하고 다니신 지는 꽤 오래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지금과 또 맞물려 있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글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각에도 문제시 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대상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참칭 보수, 본질은 수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칭 진보는? 김유리 교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현재 한국은 수구와 보수가 과두 지배하는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거의 70년 넘게 80년 동안 이렇게 권력을 분점해온 수구와 보수, 그 속에 우리는 진보, 다시 말해 내 편, 우리 편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당을 지지를 했고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지지를 하고 후원을 하고 열렬히 쫓아다니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시위도 열어가면서 집회도 열어가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곪고 부패하고 썩고 상처투성인 정말 알아볼 수 없는 너덜너덜한 지경의 수구와 보수가 과도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김두리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지금 교육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셨었는데요. 교육개혁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이상 빨아서 쓸 수가 없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체제도 수구와 보수가 과도 지배하는 이 체제가 빨아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개혁과 혁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고 노회찬 의원의 촌철이 또 생각이 났어요. 노회찬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삼겹살을 너무 많이 구운 그 판이 많이 타 있을 거잖아요.
그 판을 계속 닦아서 또 고기를 굽고 또 닦고 고기를 굽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판을 뒤엎어야 된다.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두리 교수가 이렇게 한국 사회의 체제를 수구와 보수가 과도지배하는 체제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 쓰이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기만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수구와 보수가 부패한 이런 권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들에게 이로운 정의를 세우면서 그러한 단어들로 언어 유희를 하면서 국민들을, 서민을, 민초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한 자가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는 잘못 또는 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판별하거나 선별하거나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든 그 무엇인가, 그 도대체 그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그것을 또 꿰뚫어 보았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 서민, 민초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정말 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를 굴러가게 하고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또 그에 관계된 각 기관의 사람들,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정의로운 소리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되게 억압을 받았죠. 그리고 없는 죄도 덮어 씌워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힘을, 그들의 무릎을 꿇리게 해서 그 주변에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그런 분위기도 조장하고 그렇게 처단을 했던 수구와 보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끈아풀들의 짓거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두리 교수가 교육개혁을 이렇게 설파하고 강연을 이어가고 계시는 데에는 그들은 권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본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물질주의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우리 국민, 서민, 민초들이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어떤 행태를 벌일 때 저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선별하거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권리마저도 박탈해간 그것이 바로 교육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 악의 축에 교육부도 속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곪고 썩고 부패하고 그런 거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여러 썩은 부패한 곳 중에서도 교육 개혁을 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교육 현장은 미래 세대를 기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김대리 교수가 두 번째로 언론 환경을 중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제일 먼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두는 곳이 교육과 언론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셨고 언론 개혁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이 교육자이시다 보니까 교육 개혁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강연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미래 세대를 기르는 곳이 교육 현장이고 기성세대를 기르는 곳이 언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책상과 걸상과 펜과 책과 공책 이런 것이 칠판 이런 것이 있는 곳만이 교육 현장은 교육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 뜨면서 잠자리 들기까지 저는 모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집안일 하는 것도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지인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머무르든 모두 다 만나고 맞닥뜨리는 그 모든 환경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같이 공감도 하고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속에서 들었던 말들과 여러 정보들이 바르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곱씹어 보면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줄 수 있는 사유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순기능의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대학교 4학년 동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6, 7년 그런 곳에서 받는 교육은 교육만 교육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이런 환경도 교육인데 하물며 공교육 현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책임과 의무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곳인가요? 그런 곳에서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채로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현 공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교실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없고 비판도 없는 그런 교실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또 시험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보면 저 때와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대입 입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갔을 뿐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 나와 내 친구가 서로 경쟁 대상이라는 것, 이것은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온전히 자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꿈들이 아니라 대학 입학, 더 나아가서는 취업, 또 한동안 그런 이야기도 떠돌았죠. 기업주가 되는 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저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보고 1등을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만 잘 길러내는 똑같은 똑같이 공장에서 똑같은 인형을 찍어내는 듯한 그런 곳이 지금 공교육 현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누리 교수도 그러한
한국 교육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교육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교육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교육 개혁만 잘 체제와 체계가 잘 되어 있다면, 구조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구와 보수의 과도지배 체제인 이런 기울어진 지형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괴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자살률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만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형편이 없었음을 조금씩 자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공교육 현장 덕분이 아니잖아요. 일명 세상이 발전하고 또 유튜브, 이러한 인터넷, 이런 포털, 이런 환경들이 다양화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솟구치고 이런 속에서 그 속에서 목소리를 정의롭게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죠. 공교육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사회가 해야 할 일이나 국가가 해야 할 일, 또는 어떤 기관,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들이 올바르고 정의롭게 해야 할 일들을 개개인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털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유튜브, 그 하바리 유튜브들 채널을 구독해서 열심히 몇 년간 듣고 있다가 지금은 전부 구취를 한 상태이고, 역시나 공교육 현장 같은 그런 곳이 아닌 유튜브 환경에서 시사급발진, 제이컴퍼니, 아만다 미디어, 최한옥 TV, 김성수 TV, 뉴탐사 등등 이런 유튜버 또는 유튜버 언론을 통해서 깨우치고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려고 했던 언론개혁 안에 뉴미디어법이 들어가야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교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인 것도 있지만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시대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대표 정청래 씨, 그리고 지금 과방위원장 최민희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금 사다를 벌이고 추한 꼴을 보이고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도 욕심낼 만큼은 아니지만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라는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에이펙은 얼마나 또 성공적이었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엄청난 성과, 그리고 시진핑이 웃었다라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아이같이 해맑게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고 덕분에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이 될 것 같다. 문재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집권 당시 남북 통일, 남북 평화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희망 고문을 하더니 결국은 공약 이행률 15%인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5년을 국민, 서민, 민초를 대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쳐댔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정말 그 희망 고문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김두리 교수가 교육개혁을 주장하시면서 교육개혁과 함께 가야 하려면 남북 통일도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서 교육개혁,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여기저기 초청되셔서 열띤 강연을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구와 보수, 이 과도지배에 기울어진 환경에서 민주주의도 이루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민주화도 이루었다고 하고, 정치 민주화도 이루었다고 하고, 사회 민주화도 이루었다고 하고, 경제 민주화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일 뿐 그 내용은 보잘것없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시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수구와 보수가 과도지배했던 그 체제, 그 자들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민주화,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는 자기들 사이, 자기들 입속,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민주화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뿌리는 썩어가고 골마 터져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갈등만, 상황만, 현상만 제거하고 해결해 갈 뿐 뿌리는 그대로 둔 채로 오늘에까지 왔고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많이 발버둥을 쳤지만 그때는 사실 국민, 민초, 서민들이 지금의 국민, 서민, 민초처럼 깨어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국민, 서민, 민초는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민주화 같은 경우도 다른 민주화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 정치 민주화나 사회 민주화,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잘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민주화의 핵심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들의 이러한 문화 민주화도 더 썩고 곪고 덮어두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끊임없이 미투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갈등, 어버이와 자식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투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일들도 끊임없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근본은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가지치는 식으로 그 본질적인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죠. 사실은 저도 어깨너머로 그리고 뉴스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김누리 교수 같은 분들을 통해서 깨우쳐 갔던 거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거고 권위주의가 왜 만연한 건지 그저 저는 돈만 있는 돈이 많은 그리고 그 지위가 높은 그 막연하게 사전적 의미처럼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그 남성성이라는 민감한 게 존재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는 우리나라가 또 예로부터 동방예의 시국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나 지나친 동방예의 지국,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것들로 이런 남성성에도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문제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누리 교수도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공교육에서는 성교육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과서적인 성교육만 할 뿐이지 그 성교육을 할 만한 교사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선진국이라고 했는지 유럽이라고 했는지 아무튼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이런 성교육 교재를 한국에서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던 게 아니라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적나라하다라는 게 이유였대요. 사실은 성교육이라는 걸 우리는 되게 수치스럽다, 그리고 은밀하다, 비밀이고 시크릿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수식어를 가져다 붙였잖아요. 부여하고. 그러나 사실은 오픈을 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오픈을 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그러면서 올바른 성과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투나 이런 페미니즘 그래서 여성운동 단체들이 생기기도 한 건데 사실은 여성운동 단체가 저는 그 노랑머리가 생각나요.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들도 사실은 진정한 여성운동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가 이슈가 되거나 텔레비에 나올 만큼 큰 그런 기관들이 어떠한 이러한 미투나 페미니즘이 터졌을 때 너무나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여성운동, 여성을 위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성성도 사실은 이것과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요. 권위주의적인 인간이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고 성을 자꾸만 윤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자신 안의 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깊은 죄책감이 내면화 되는 인간이 될 테고요. 그것이 그런 인간이 정치적인
위치에 있을 때 권위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권력을 가진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랫사람들을 아주 야비하게 짓밟는 그런 인간이 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성교육이, 올바른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단 개인의 일만은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건드리거나 공론화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고 개인도 없고 기관이나 단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 성공한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문화민주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내용상 우리가 채울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에 발맞추어서 그때그때 수정, 보완하면서 채워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머무르게 한 그 세력들은 수구와 보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내용은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한 작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일매일 풀어야 할 숙제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삶은 변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으면 매일매일 똑같지 않고 그대로 패턴을 유지하면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랄까요? 인간의 삶을 침해할 정도의 발전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침범할 정도의 발전이 아니라 변수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 보고 살펴보고 둘러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삶은 변수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역으로 과거를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미래도 그렇게 우리가 선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문재인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했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 남북 통일, 남북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폼나게 할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쇼만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아마 6번째 방인가 5번째 방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김누리 교수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이 시골 상고 출신이다. 각 목포 상고, 부산 상고, 동지 상고를 나온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그 시절 그 지역에서 수재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최고 권력의 정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았죠. 그리고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사실은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 실력인데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해서 중앙대학교에서는 생활비까지 20만 원이었나요? 25만 원이었나요? 준다라고 해서 중앙대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생활비는 형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보다도 더 가난한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좋지 않았던 이러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학벌 계급 사회를 완전히 붕괴해 버린 표본이 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벌이 다라는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중앙대학교를 법학과를 나온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순기능으로 쓰지 않고 역기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학벌 계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학벌 계급을 완전히 붕괴해 버린 표본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배우면 좋죠. 나는 이렇게 못 배웠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배워서 좋은 것에 쓰고 더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누가 그 학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예가 많았기 때문에 학벌 계급, 능력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것은 학벌 계급이라는 말도 다른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대리 교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학벌 계급 사회를 타파만 한다면 평등지향적인 낙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가슴 뛰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연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제도를 폐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시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면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더해 유럽에서 이미 많은 대학은 대학 입학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없고 고등학교 시험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꼭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때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도 얼마 전부터 따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이 강연을 할 당시 올해부터라고 했으니까 2020년, 2021년 이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5년입니다. 도쿄대를 시작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앴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있습니까?
벌써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수구와 보수, 이 과두, 권력을 유지하려는 썩은 이런 부패한 이런 권력 때문에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학벌 중심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들 때문에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한국의 교사들도 한국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사들이 이런 열망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은 금치산자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이슈 같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망만 하고 있고 앞서서 나서는 앞에 나섰다가는 자신의 밥줄이 끊기는데요. 누가 우리는 이렇게 왜 하지 못하냐. 사실 저도 그런 말 하지만 저도 당사자가 되면 섣불리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한국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학벌 사회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한 교육다운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의 교사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민주당 180, 190석인가요?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법안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김유리 교수의 강연이 끝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청중과의 대화로 청중의 질문에 답해 주신 이야기 중에 공정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의의 하위 개념으로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하나의 하위 가치이다. 그러나 이 공정은 굉장히 위험한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을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이 공정의 뜻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음이라서 그 전에 문재인 그 전에도 보통 많은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공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공정이라는 것은 그 반대에는 불공정 그리고 특권을 비판하는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정이다 라는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정하다, 우리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잘 곱씹어 보면 상충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은 차별의 구조나 불평등의 구조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누리 교수가. 공정하게 한다라는 그 말 속에 경쟁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긍정의 경쟁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공정하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떠한 것으로 치하하는 것, 이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이 공정이 일반 국민
서민 민초에게 공정을 이라는 잣대를 갖다 댈 경우에는 지나치게 경쟁이 조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은 동등한 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예로 들면 그 출발이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빈부의 격차도 있는 거잖아요. 높고 낮고 좁고 넓고 깊고 얕고 이러한 상태에서 출발선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교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리 교수가 처음에 이 강연을 시작한 첫 한마디가 언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모든 정치 언어라는 것은 기만의 언어이다. 전부 거짓말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라고 첫 테이프를 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이 바로 공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차별의 정당화 논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에 찬성을 합니다.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리 교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공정이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이 결코 진공의 공간이 아니다. 이미 공정이 벌어지는 그 터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 출발점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공정의 규칙을 들이대면 공정이 시현된다는 것은 나이브하거나 천진하거나 거짓말 둘 중 하나다. 천진한 것은 아무 죄 없는 국민 서민 민초이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인 것은 기득권들이겠죠. 사실 김두리 교수가 이 강연 말고도 제가 여러 강연을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강연에서 이렇게 계속 교육개혁, 경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저도 읽으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저도 욕심이 많아서 읽고 싶은 책을 옆에 가득 쌓아두고 이것저것 조금씩 읽다 보니 읽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김대리 교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결국은 공정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등, 지향적인 낙원이 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문제이고 지금의 숙제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이라는 것이 아까 차별이나 경쟁을 더 조장한다고 했잖아요. 불평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정이 안고 있는 차별이나 경쟁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짚어주셨어요. 자본주의는 사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순기능으로만 한다면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위 수월성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다른 가치들을 짓뭉개는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짓뭉개는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디그니티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와 이러한 능력주의를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치가 존엄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제가 되게 공감했었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태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이런 디그니티가 있었다. 억압받는 자일수록 디그니티가 있었다. 전태일은 디그니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디그니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태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태일과 같은 디그니티를 인격화한 인간이 나오는 것을 말살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자본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지나친 이러한 자본주의, 능력주의 이러한 가치들 때문에 존엄주의가 짓뭉개져 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존엄주의 가치를 다시 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존엄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나 그리고 능력주의에 맞설 수 있는 이 존엄주의 이러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인지해주고 이것을 사유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육이 지금 정말 문제잖아요. 지금 지난 멧돼지 정권 때 교육위원장에 있었던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약간 이배용. 그 할머니도 지금 김건희 멧돼지 정권 시절에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부도 교육계도 너무나 썩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그 여자도 어디 대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충북인가 어딘가 대학교에 관련해서 하나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뉴탐사에서 들었거든요. 아직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심상정. 자, 어쨌든 한국 교육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존엄주의라는 이 가치를 부상하려면 가치를 심어주려면 가치를 제도를 만들려면 한국 교육이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역시나 청중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벼랑 끝에서 그러한 절벽을 넘어서는 질적 변혁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민은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때까지 고민을 했던 모든 분들이나 모든 어떤 기관 단체에서 고민만 했고 고민을 하면서 분명히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실천하고 행동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그냥 무작정 들이밀어서 벌써 7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정지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몰라서요. 다른 동영상 채널처럼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물어물어 저도 한번 배워서 조금 예쁜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런 좀 글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개 좀 읊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글귀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제가 타이핑을 쳐서 이것도 좀 프린트로 좀 해놨어요. 어떤 명언 같은 것들, 어떤 책에 좋은 글귀 이런 것들 왜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잖아요.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일일이 제가 타이핑을 쳐놨었는데 지금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읽어볼게요.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된다. 좋은 글귀이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행복의 비결.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건 현재에 사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것을 얻는 것이에요. 좋죠? 자, 마지막 아닙니다. 하나 하고 한 개 더 할게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 하니 금방 식더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식고 나면 너무 늦어요. 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제가 털보 지지자들 그리고 문통 지지자들 그리고 조털 지지자들 그리고 레털 지지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어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감사합니다.